좋은 차를 한 번만 타보고 싶어요. 아내의 작은 소망 한마디에 저는 잠시 숨을 멎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정호, 올해 68입니다. 40년간 건설 현장에서 흘린 땀으로 회사를 일궜지만 이제는 매일 새벽 동네를 걸으며 소박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평생 사치라곤 모르던 아내가 처음으로 내민 이 작은 바람 앞에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래, 한번 가보자. 사실 그날 아침은 평소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뒷마당 텃밭에서 상추를 따고 아내와 함께 소박한 아침을 먹었죠. 그런데 설거지를 하던 아내가 갑자기 멈춰서더니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옆집 며느리가 새 차 타고 나가는 걸 보니까. 아내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심스러웠습니다. 결혼 40년 동안 단 한 번도 무엇을 사달라고 한 적이 없던 사람이었거든요. 낡은 자전거로도 버스로도 어디든 따라와 준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만, 정말 한 번만 좋은 차를 타보고 싶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슴 한편이 뜨끔했습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뭘 해준 게 있나 싶어서요. 회사 일에만 매달려 살았던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알았어. 오늘 나가자. 아내의 눈이 동그랗게 떠졌습니다. 정말요? 하지만 우리가 그런데 가도 우리도 손님이야. 뭐가 부끄러워. 하지만 말은 그렇게 했어도 솔직히 저도 떨렸습니다. 현장에서는 1000명의 직원 앞에서도 당당했던 제가 자동차 매장 하나 들어가는 게 이렇게 긴장될 줄이야. 오후 2시 강남의 한 고급 자동차 전시장 앞에 섰습니다. 유리병 너머로 보이는 검은 세단들이 마치 전시품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매장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옷차림만 봐도 우리와는 다른 세상 같았어요. 아내는 제 옆에 바짝 붙어서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그냥 밖에서 구경만 하면 안 될까요? 아니야. 들어가서 제대로 보자. 당신이 원했잖아. 자동문이 열리자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새차 특유의 가죽 냄새와 함께 은은한 향수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바닥은 대리석인지 발걸음 소리가 딸깍딸깍 울려 퍼졌습니다. 매장 안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천장이 높고 곳곳에 스포트라이트가 차량을 비추고 있었어요. 마치 박물관에 온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분명 영업시간인데 손님이 거의 없었어요. 넓은 매장에 직원 몇 명만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들어서자 멀리서 대화하던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우리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우리 차림새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됐어요. 제가 입은 건 현장에서 늘 입던 낡은 점퍼였습니다. 세탁을 해도 지워지지 않는 시멘트 얼룩이 여기저기 남아 있었죠. 면바지도 색이 바랬고 운동화도 낡았습니다. 아내는 집에서 가장 좋다는 옷을 입고 왔다고 했는데 꽃무늬 블라우스와 검정 치마가 이곳에서는 왠지 촌스러워 보였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젊은 여직원 하나가 우리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28쯤 되어 보이는 키가 크고 화장을 정교하게 한 여자였어요. 정장 차림에 구두 소리가 똑똑 울렸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분명 정중한 말투였는데 눈빛이 차갑더라고요. 우리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시선에서 무언가 탐탁지 않아 하는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목소리에 약간의 경계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구경만 하러 온 사람들이라고 단정한 것 같았어요. 아내가 제 옆구리를 살짝 찔렀습니다. 가자는 신호였죠. 하지만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했습니다. 새로 나온 S클래스를 보려고 합니다. 그 순간 직원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눈썹이 살짝 올라가더니 입꼬리가 비웃듯 흔들렸습니다. S클래스요? 되묻는 목소리에 의외라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어요. 네, 아내가 좋은 차를 한번 보고 싶다고 해서요. 아, 그런데 그 차는 가격이 2억이 넘는 모델인데 괜찮으시겠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물론 비싼 차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직원의 말투가 문제였어요. 마치 당신들이 그런 차를 살 수 있겠냐는 식으로 들렸거든요. 아내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부끄러움과 당황스러움이 뒤섞인 표정이었어요. 여보, 그냥. 아내가 제 소매를 잡아당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리에서 꿈쩍하지 않았어요. 상관없습니다. 일단 구경부터 해보죠. 직원의 시선이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그리고 뭔가 곤란하다는 듯 고개를 저었어요. 죄송하지만 지금은 예약 손님이 있어서 상담이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뻔히 비어있는 매장을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말이 안 되는 핑계였죠. 손님이라고는 우리뿐이었으니까요. 그 순간 가슴속에서 뭔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40년 현장에서 온갖 사람들을 상대하며 살았지만 이런 식으로 무시당한 건 처음이었어요. 아내는 이미 뒤로 물러서려 하고 있었습니다. 평생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걸 극도로 싫어하던 사람이었거든요. 여보, 그냥 돌아가요. 우리가 여기 올 게 아니었나 봐요. 아내의 작은 목소리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처음으로 뭔가를 해보고 싶다고 했던 사람이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언제쯤 가능합니까? 저는 눈을 가늘게 뜨고 목소리를 한 톤 낮췄습니다. 그런데 직원의 다음 말은 정말 예상 밖이었어요. 글쎄요. 일단 자산증명서나 소득증명서 같은 걸 준비해 오시면 그때 다시.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자산증명서? 차 한 대 구경하는데 왜 그런 걸 요구하는 거죠? 사실 그 직전까지만 해도 저는 참고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건 명백히 선을 넘은 거였어요. 잠깐만요. 차를 보는데 왜 자산증명서가 필요합니까? 제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아졌습니다. 현장에서 부하 직원들을 다룰 때 쓰던 그 톤이었어요. 직원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더욱 당당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워낙 고가의 상품이다 보니까요. 구매 의사가 확실한 고객분들께만 시승이나 상세한 상담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를 다시 한번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 시선에 담긴 메시지는 명확했어요. 당신들 같은 사람이 이런 차를 살 리 없다는 거였죠. 아내의 손이 제 팔을 더욱 세게 잡았습니다. 돌아보니 아내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부끄러움과 당황스러움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여보, 그냥 가요. 우리가 여기 올 게 아니었나 봐요. 아내의 작은 목소리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40년을 함께 살면서 이런 모습을 본 건 처음이었어요. 항상 당당하고 씩씩했던 사람이 이렇게 위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직원의 다음 말은 정말 도를 넘었습니다. 사실 말씀드리면 저희가 판매하는 차량들은 일반적인 중고차나 소형차와는 차원이 다른 프리미엄 제품들이거든요. 고객층도 그에 맞는 분들이시고요. 무슨 뜻인지 알겠더라고요. 우리 같은 사람은 이런 곳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얘기였어요. 제 옆에서 아내가 작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정말 가요. 괜히 왔네요. 그 순간 저는 40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각 결혼했을 때 아내와 함께 백화점에 갔다가 비슷한 경험을 했었거든요. 그때도 아내는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나왔었죠.
그때는 정말로 가난했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제가 번 돈으로 충분히 살 수 있는 차인데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거죠? 예약 손님이 언제 옵니까? 그게 정확한 시간은 직원이 말을 흐리더라고요. 거짓말이 분명했습니다. 매장에는 우리 외에 다른 손님이 없었거든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이 사람은 처음부터 우리를 쫓아내려고 했던 거라는 걸요. 예의상 말은 정중하게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빨리 나가길 바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예약 손님이 올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저는 매장 한쪽 소파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직원의 얼굴이 당황스러운 빛을 보였어요. 아, 그런데 오늘은 매장 사정상. 무슨 사정입니까? 제 목소리가 점점 딱딱해지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제 소매를 당기며 눈짓으로 그만하자는 신호를 보냈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사실은 말이죠. 직원이 뭔가 말하려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더니 다른 직원에게 눈짓을 했어요. 그때 조금 나이가 있어 보이는 남자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아마 선배 직원인 것 같았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분들이 S클래스를 보고 싶다고 하시는데 두 직원이 작은 목소리로 뭔가 주고받는 걸 들으니 더욱 화가 났습니다. 우리를 마치 골치 아픈 존재로 취급하는 것 같았거든요. 남자 직원이 우리 쪽으로 와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오늘은 사전 예약 고객들만 상담이 가능해서요. 다음에 미리 전화로 예약하시고 오시면 어떨까요? 똑같은 핑계였어요. 그런데 그 말을 하면서도 우리 차림새를 힐끗힐끗 보는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아내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겠다는 듯 제 팔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여보, 그냥 나가요. 부끄러워 죽겠어요. 평생 단 한 번도 사치를 요구하지 않았던 아내가 낯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을 보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기로 했습니다. 지점장을 불러주시죠. 두 직원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지점장님은 지금 자리에. 지금 당장 부르세요. 제 목소리가 현장에서 쓰던 그 톤으로 바뀌었습니다. 40년간 수백 명의 직원들을 거느리며 일했던 사람의 목소리였어요. 두 직원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과연 지점장이 나타나면 상황이 어떻게 바뀔까요? 지점장님은 지금 회의 중이시라서요. 남자 직원이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그게 거짓말로 보였어요. 그럼 회의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저는 매장 소파에 앉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제 소매를 잡고 일어나려 했지만 저는 꿈쩍하지 않았어요. 두 직원이 당황한 기색으로 서로 눈짓을 주고받더라고요. 아마 이런 상황은 처음 겪어보는 것 같았습니다. 고객님, 정말 죄송하지만 오늘은 매장 상황이. 여직원이 다시 한번 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그런데 그때 매장 안쪽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뭔가 재미있는 얘기를 나누고 있는 것 같았어요. 회의는커녕 한가하게 담소를 나누고 있었던 거죠. 저기서 회의를 하고 계시나 보네요. 제가 그쪽을 가리키며 말하자 여직원의 얼굴이 순간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건 말문이 막힌 직원을 보니 더욱 화가 났어요. 거짓말에 거짓말을 거듭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때 아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정말 그만해요. 이렇게까지 하면서 차를 봐야 하나요? 아내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섞여 있었어요. 40년을 함께 살면서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항상 제 옆에서 든든했던 사람이 이렇게 풀이 죽어 있는 걸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 아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거죠?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은 손님인데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합니까? 제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매장 안의 다른 직원들도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그때 여직원이 정말 예상 밖의 말을 했습니다. 사실 말씀드리면 이런 고급 차량은 구매력이 확실한 고객분들께만 시연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혹시 오해가 있을까 봐서요. 오해라고요? 무슨 오해 말입니까? 무슨 오해요? 차량을 보시고 나서 가격 때문에 당황하시거나 부담스러워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요. 그래서 미리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를 완전히 얕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얼마나 가난해 보입니까? 제가 벌떡 일어서며 물었습니다. 아내가 깜짝 놀라 제 팔을 잡았어요.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럼 뭡니까? 처음부터 우리를 돈 없는 사람으로 본 거 아닙니까? 매장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다른 직원들까지 모두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직원이 당황한 기색으로 주변을 둘러봤어요. 그리고 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객님, 목소리 좀 낮춰주시겠어요? 다른 고객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우리 말고 누가 더 있나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거짓말에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남자 직원이 끼어들었습니다. 고객님, 저희도 규정이 있어서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무슨 규정이요? 손님이 차 보고 싶다는데 자산 증명서를 요구하는 게 규정입니까? 제 목소리가 매장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그러자 안쪽에서 담소를 나누던 직원들도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아내가 제 소매를 더욱 세게 잡아당겼어요. 여보, 제발 그만해요. 창피해요. 아내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평생 남에게 피해 주는 걸 싫어했던 사람이 이런 상황 때문에 얼마나 괴로워하고 있을까요? 하지만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어요. 이건 우리의 자존심 문제였거든요. 그때 갑자기 매장 안쪽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구두 소리가 똑똑 울리며 누군가 내려오고 있었어요. 여직원과 남자 직원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지점장님이. 여직원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는 사람을 보니 낯익은 얼굴이었거든요. 중년의 남자, 정확히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키가 크고 건장한 체격에 깔끔하게 빗어 넘긴 머리카락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저를 보자마자 표정이 급변했어요. 놀라움과 당황스러움이 뒤섞인 얼굴로 빠르게 걸어왔습니다. 박 회장님. 어떻게 연락도 없이 직접 박 회장님이라고요? 주변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쏠렸어요. 그들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아내도 깜짝 놀라 저를 쳐다봤어요. 여보, 이분이. 지점장은 급하게 우리 앞으로 와서 허리를 깊숙이 숙였습니다. 아이고, 정말 죄송합니다. 미리 연락을 주셨으면 제대로 준비를 했을 텐데. 그러면서 주변 직원들을 날카로운 눈으로 훑어봤어요. 특히 여직원을 보는 시선이 차가웠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과연 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까요? 김 지점장님? 저도 반갑다는 듯 일어섰습니다. 바로 벤츠트럭 납품 시절부터 거래하던 김현수 지점장이었거든요. 아이고, 정말 오랜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연락도 없이. 김 지점장이 당황한 기색으로 주변을 둘러봤어요. 그리고 여직원과 남자 직원을 번갈아 보더니 굳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금 무슨 상황입니까?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한 것 같았습니다. 여직원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어요.
자신이 무시한 노인이 누구인지 깨달은 거죠. 그게 저희가 말문이 막힌 여직원을 보며 김지점장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제대로 설명해 보세요. 고객분이 S클래스를 보고 싶다고 하셔서 그런데 예약이 있어서 예약이요? 오늘 무슨 예약이 있나요? 김지점장이 날카롭게 물었어요. 여직원이 더욱 당황하며 말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사실은 뭡니까? 분위기가 급격히 차가워졌어요. 다른 직원들도 긴장한 기색으로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옆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사실 김지점장과는 꽤 오랜 인연이 있거든요. 15년 전 제가 건설회사를 운영할 때 대형 트럭들을 납품받았었어요. 그때 김지점장은 영업사원이었죠.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받았었습니다. 그 후로도 가끔 회사 행사나 모임에서 만나곤 했어요. 제가 은퇴한 후에는 연락이 뜸해졌지만 여전히 서로를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김지점장이 저에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여직원이 더욱 당황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회장님이라고요? 믿을 수 없다는 듯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낡은 점퍼 차림의 노인이 회장이라니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저는 김지점장에게 차근차근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아내가 좋은 차를 한번 보고 싶다고 해서 왔는데 직원분들이 좀 곤란해 하시더라고요. 김지점장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어떻게 곤란해 했습니까? 자산증명서를 가져오라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예약 고객만 상담이 가능하다고. 뭐라고요? 김지점장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리고 여직원을 노려봤습니다. 정말 그런 말을 했습니까? 여직원이 고개를 떨구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요? 고객에게 자산증명서를 요구했다고요? 김지점장의 분노가 폭발하기 시작했어요. 더군다나 이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저를 가리켰습니다. 이분은 대한건설 회장님이셨어요. 우리 회사와 15년간 거래해 온 VIP 고객이시고요. 여직원과 남자 직원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질렸어요. 아내는 여전히 제 옆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어요. 아마 지금까지의 상황이 얼마나 억울하고 서러웠을지 짐작이 갔습니다. 김지점장이 직원들에게 호통을 치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뭘 배웠길래 고객을 이런 식으로 대접합니까? 죄송합니다, 지점장님. 죄송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직원 교육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김지점장이 저에게 다시 한번 깊숙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김지점장이 나타나서 상황이 해결되긴 했지만 이게 정말 올바른 해결 방법일까요? 만약 제가 그냥 평범한 노인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전히 무시당하고 쫓겨났을 거예요. 김지점장님. 네, 회장님. 이 친구들이 잘못한 건 맞지만 저 때문에 너무 혼내지는 마세요. 아니에요, 회장님. 이건 명백한 실수가 아니라 잘못입니다. 김지점장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고객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거짓말까지 한 건 용서할 수 없어요. 여직원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좀 안쓰럽기도 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화도 났습니다. 만약 제가 정말 돈 없는 노인이었다면 이 사람은 끝까지 그런 태도를 보였을 거거든요. 김지점장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S클래스 말씀하셨죠? 지금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승도 하실 수 있고요.
고맙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할 말이 더 있었어요.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까요? 잠깐만요, 김지점장님. 저는 손을 들어 상황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여직원에게 다가갔어요. 고개 들어보세요. 떨고 있던 여직원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내가 무섭습니까? 아니면 초라해 보여 무시한 겁니까? 여직원이 입술을 떨며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 말고 솔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처음 우리를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정적이 흘렀어요. 매장 안의 모든 직원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하세요.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배울 기회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여직원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옷차림이 여기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요? 그래서 구경만 하고 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솔직한 대답이었어요. 적어도 거짓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입고 있던 낡은 점퍼를 손으로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이 옷 봅시다. 낡아 보이죠? 네. 이 옷은 제가 현장에서 15년 동안 입어온 겁니다. 시멘트를 나르고 벽돌을 쌓던 시절부터 말이에요. 여직원의 눈이 조금씩 커지고 있었어요. 이 점퍼에는 제 인생이 담겨 있습니다. 추운 겨울날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던 시절, 이 옷이 저를 따뜻하게 해줬어요. 아내가 제 옆에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시절을 함께 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당신은 이 옷을 보고 저를 판단했어요. 가난하다고, 돈이 없다고 생각한 거죠? 여직원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사실 말하면 저는 지금도 이 옷이 좋습니다. 편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기억나게 해주니까요. 김지점장이 옆에서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다른 직원들도 마찬가지였고요. 젊은이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건 가장 위험한 실수예요. 저는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특히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을 봅시다. 40년 동안 저를 뒷바라지해 준 아내입니다. 아내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이 평생 처음으로 뭔가를 해보고 싶다고 했어요. 좋은 차를 한번 타보고 싶다고요. 제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이 소중한 사람을 무시했어요. 마치 여기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말이에요. 여직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로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목소리를 더욱 단단하게 했습니다. 당신이 오늘 한 일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제가 정말 돈 없는 노인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여직원이 훌쩍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마 끝까지 그런 식으로 대했을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그 노인 부부는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여직원이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어요. 너무 울고 있었거든요. 저는 주변의 다른 직원들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일을 똑똑히 기억해 두세요. 모든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돈이 많고 적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때 김지점장이 말했습니다. 회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김지점장님이 사과할 일은 아니에요. 다만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세요. 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직원에게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당신 이름이 뭡니까? 박지영입니다. 박지영 씨, 오늘 일을 계기로 달라지세요. 사람을 보는 눈을 바꾸세요.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앞으로 어떤 손님이 와도 똑같이 정중하게 대하세요. 박지영 씨가 고개를 깊숙이 숙였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때 저는 김 지점장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김 지점장님, 제가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이 친구를 다른 곳으로 보내주세요.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회장님, 그건 오해하지 마세요. 벌 주려는 게 아니라 새로운 기회를 주려는 거예요. 박지영 씨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국산차 매장으로 옮겨주세요. 거기서 처음부터 다시 배우며 시작하세요. 회장님, 그곳에서 정말로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세요. 모든 손님을 소중하게 여기는 직원이 되세요. 박지영 씨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연 이 가르침이 정말로 그녀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자, 이제 차를 봅시다. 저는 김 지점장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마음이 복잡했어요. 이 모든 일이 끝나고 나니 처음 왔던 이유가 무색해진 것 같았거든요. 아내는 여전히 제 옆에서 조용히 서 있었어요. 눈시울이 붉은 채로요. 김 지점장이 앞장서서 매장 가장 안쪽으로 안내했습니다. 이쪽이 새로 출시된 S클래스입니다. 검은 세단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반짝이고 있었어요. 정말 멋진 차였습니다. 어떠세요, 사모님? 김 지점장이 아내에게 물었어요. 아내는 차를 한참 바라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예쁘네요. 그런데 아내의 목소리에는 처음 왔을 때의 설렘이 없었어요. 아까 일로 상처를 받은 것 같았습니다. 김 지점장이 차 문을 열어 보여줬어요. 한번 앉아보세요. 아내가 조심스럽게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가죽 시트에 몸을 맡기자 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때요? 제가 물었더니 아내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 처음 보는 진짜 미소였어요. 정말 좋아요. 구름 위에 앉은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김 지점장님, 계약서 가져오세요. 네, 정말 구매하시겠다는. 네, 현금으로 하겠습니다. 그 말에 매장의 공기가 멎은 듯 조용해졌어요. 아내도 깜짝 놀라 저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정말로요? 당연하지. 당신이 원했잖아. 김 지점장이 연신 허리를 굽히며 감사 인사를 했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박지영 씨 말입니다. 그녀는 구석에서 다른 직원들과 함께 서 있었어요. 여전히 울먹이는 표정이었고요. 김 지점장님. 네, 회장님. 아까 말씀드린 것 기억하시죠? 박지영 씨 말입니다. 김 지점장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네, 기억합니다. 내일부터 국산차 매장으로 발령 내주세요. 박지영 씨가 이쪽을 바라봤어요. 두려움과 걱정이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회장님, 그런데 그럼 박지영 씨가 너무... 아니에요. 이건 기회예요. 저는 박지영 씨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거기서 정말로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세요. 처음부터 새로 시작한다고 생각하고요. 박지영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증명하세요. 그때 아내가 제 소매를 살짝 잡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아내다운 말이었어요. 평생 남을 미워할 줄 몰랐던 사람이었거든요. 심하다고요? 오늘 당신이 받은 상처를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젊은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저는 아내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하지만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여보, 이건 실수가 아니에요. 편견이었어요.
아내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 돈 없는 노인 부부였다면 어땠을까요? 끝까지 무시당하고 쫓겨났을 거예요. 아내도 그 말에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계약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계속 박지영 씨를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 젊은이가 정말 달라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일을 원망하며 더 나빠질까요? 사실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기회는 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서명 여기 해주시면 됩니다. 김 지점장이 계약서를 내밀었어요. 저는 펜을 들어 이정호라고 또박또박 써넣었습니다. 차량은 언제 받을 수 있습니까? 일주일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최대한 빨리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나고 매장을 나서려는데 박지영 씨가 달려왔어요. 회장님, 잠깐만요. 뭔가요?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앞으로 절대 이런 실수 안 하겠습니다. 꼭 달라진 모습 보여드릴게요. 저는 그녀의 눈을 들여다봤어요.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약속하세요. 네, 약속합니다. 모든 손님을 똑같이 소중하게 여기겠다고 약속하세요.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장 밖으로 나오니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하루가 정말 길게 느껴졌습니다. 아내가 제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정말 고생 많았어요. 당신이 더 고생했지. 그런데 정말 잘한 거 맞죠? 그 젊은이에게 기회를 준 거 말이에요. 저는 잠시 생각해 봤어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해야 할 일이었던 것 같아요. 왜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또 그런 일을 당하지 않을 테니까요.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역시 우리 남편이 옳아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무 심했나? 아니면 당연한 일이었나? 정답은 없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과연 일주일 후 새 차를 받으러 갔을 때 박지영 씨는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여보, 오늘 차 받으러 가는 날이네요. 일주일 후 아내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정장을 꺼내더라고요. 그렇게 차려입을 필요 있어요? 그래도 새 차 받는 날인데 단정하게 입어야죠. 아내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일주일 전 그 일이 있었지만 결국 좋은 차를 갖게 된다는 기대감이 컸던 것 같습니다. 저도 평소보다 깔끔한 옷을 골라 입었어요. 낡은 점퍼 대신 정장 재킷을 꺼내 입었습니다. 매장에 도착하니 김 지점장이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 회장님, 어서 오세요. 차량 준비됐습니까? 네,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인도 절차는 매끄럽게 진행됐어요. 새 차 냄새와 함께 모든 기능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더라고요. 정말 좋은 차네요. 아내가 운전석에 앉아서 흐뭇한 표정을 지었어요. 40년 만에 처음 가져보는 좋은 차였거든요. 그런데 그때 저는 한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김 지점장님, 박지영 씨는 어디 있습니까? 아, 그 친구는 말씀하신 대로 국산차 매장으로 발령났습니다. 잘 적응하고 있나요? 네, 열심히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나고 저희는 새 차를 몰고 집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오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이쪽 상품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돌아보니 박지영 씨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녀가 할머니 한 분을 정성스럽게 도와드리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이 차는 연비도 좋고 안전장치도 잘 되어 있어요. 할머니가 물어보시는 것마다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더라고요. 그 모습이 일주일 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저는 멀리서 지켜보다가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영 씨가 저를 보고 깜짝 놀라며 인사했어요. 아, 회장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있나요? 네, 덕분에 많이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할머니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분이 차를 알아보러 오셨는데 꼼꼼히 설명드리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이 직원이 참 친절해요. 이것저것 다 설명해주고. 박지영 씨의 얼굴이 뿌듯한 표정으로 변했어요. 할머님, 급하지 않으시니까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언제든 연락 주시면 됩니다. 그 모습을 보니 뭔가 뭉클했어요. 정말로 달라진 것 같았거든요. 할머니가 가신 후 박지영 씨가 저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그날 정말 감사했어요. 뭐가 감사합니까? 기회를 주셔서요. 덕분에 이제는 모든 손님을 정말 소중히 대하게 됐어요. 그녀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앞으로도 그 마음 잃지 마세요. 네,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그 젊은이 정말 달라졌네요. 그러게요. 역시 당신이 옳았어요. 사람은 변할 수 있는 거였네요. 새 차 안에서 아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도 좋은 차 타게 됐네요. 저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어요. 차보다 더 소중한 걸 얻었어요. 뭐요?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요. 돈이나 차가 진짜 부자를 만드는 게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편견 없이 대하는 마음이야말로 진짜 부자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희망을 얻었어요.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